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서상목 칼럼의 주제는 헛다리 짚은 재난지원금 논쟁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범위와 방법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정부와 집권당인 민주당 간 오랜 토론 끝에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는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저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논쟁의 초점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출 부분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인플레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백신 개발과 또 보급으로 진정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아주 활발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IMF는 금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6.4%로 전망하면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8.4%로 추계한 바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급속히 회복되면서 원유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고, 또 반도체 수요 역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세계 경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 역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6월 수출 실적은 54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 일반 기계, 석유, 화학 등 15개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를 했고요. 지역별로는 중국이 14.3%, 미국이 51.9%, 유럽연합이 65.3% 등 9개 지역 모두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 경제 성장률 역시 4%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가속화되자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금년 6월에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20% 가까이 올랐고요. 또 소비자 물가도 지난 3개월간 월 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은 10%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서비스, 외식 물가 등도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월세, 전세 등 집세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세가 가파르고 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경기 부양 목적의 재난지원금 살포가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이번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여야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은 당연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80%를 가려내는 비용으로 42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민원 상담 지원에 17억 원, 또 전산 인프라 구축에 25억 원, 그리고 인건비에 9억 원 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비를 지출하더라도 대상자 그 선전 과정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그 아동수당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국회에서 여야 간 절충안으로 이번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득 하위 80%에게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하위 80%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선정 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이 제도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편복지인가 또는 선별복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주 활발히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그 무상급식 제도 실시를 제안을 했죠. 그러면서 그 보편복지와 또 선별복지에 관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수의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되었지만은 이러한 방식을 해당 아동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모든 아동에게 확대하자는 것이 당시 그 찬성 측의 논리였습니다. 반면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주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무상급식 반대 측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만 있다면 이에 추진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그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오 시장은 이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패함으로써 시장직을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의 경우 실시 전 무상급식 대상자가 10% 미만의 아주 소수였기 때문에 선별복지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장점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얘기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대상이 80%나 되기 때문에 선별복지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80%를 찾아내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상당함은 물론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누락된 계층의 불만도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그 경기 회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인플레 압력까지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이에 추진에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한다면 그 방법은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행정적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또 정치적으로 현명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서상목 컬럼 균형시대는 대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또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2021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7%대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IMF의 전망은 미 의회 예산처가 올해 미국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자 그 뒤 바로 나왔다. IMF는 미국 물가 상승 기대치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올해 말 일시적으로 4%에 달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이 약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IMF는 미국이 생산성 증대, 노동자 참여 증가, 빈곤 감소, 탄소 배출 감소 같은 프로그램에 지출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